자, 우리 현대오토에버 주주및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강성욱입니다. 자, 설 연휴 다들 잘 보내고 계신가요? 귀성길 안전운전하시고 행복한 설 명절 보내시길 바라면서 이 명절이 끝나고 난 이후에 바로 우리 현대오토에버를 투자하고 계신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할 내용과 이에 따른 대처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전달드리고자 이렇게 영상 켜봤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만이라도 꼭 부탁드리면서 오늘 내용 빠르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다들 아시겠지만 CES 2016 이후에 현대차의 로봇주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우리 현대오토에버의 주가가 빠르게 상승을 보였는데요. 그 이후에 한동안 이 박스권에 머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이번 2026년 상반기에 로봇 관련된 우리 현대오토에버의 주가에 영향을 줄 만한 큰 사건이 두 가지 있어서 해당 내용을 정리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짚고 가야 할 이슈가 있는데 바로 이 3월 10일부터 시행 예정인 노란봉투법이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는 겁니다. 이 노란봉투법은 다들 아시겠지만 그 핵심 내용은 노동자, 특히 하청 노동자에게 협상력을 조금 더 부여하는 그런 구조죠. 결국 이 법을 통해서 이제는 하청업체들도 원청기업, 즉 현대차 같은 이러한 대기업을 상대로 임금, 근로조건에 대한 요구를 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이거를 우리 현대오토에버를 투자하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 현대차 기업주라고 하면 점점 하청업체에 대한 관리가 이렇게 힘들어지는 상황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는 사람에서 로봇으로 대체가 더 빠르게 되는 그러한 트리거가 될 겁니다. 노란봉투법까지 시행되면서 이렇게 압박하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당연히 인건비는 상승을 하게 될 테고 노사 리스크가 확대되고 하청업체 구조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이 취하는 방향은 당연히 사람을 로봇으로 대체하는 방향으로 갈 겁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또 엄청난 반발들이 생기면서 한동안은 그 주가가 계속해서 흔들리거나 지지부진해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특히 자동차 산업은 이러한 로봇으로 대체하는 거에 가장 빠르게 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생산 공정이 표준화되어 있고 그리고 반복 작업의 비중이 높고 로봇 도입에 따른 효율 개선 효과가 바로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업종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대차그룹 역시 이 로봇 자동화 설비 투자 비중을 늘릴 수밖에 없는 구조로 계속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상반기에 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바로 국제표준기구와 그 산하 로봇기술위원회에서 산업용 로봇 안전의 근간이 되는 이 ISO 10218-1-2의 개정안이 2026년 상반기에 공식 발의 예정입니다. 이 표준이라고 하면 지금 로봇 8이나 그리고 자동화기기, 협동로봇, 스마트 공정 시스템과 같은 이러한 모든 산업용 로봇 설계와 운영의 기준이 되는 글로벌 룰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쉽게 말해서 테슬라가 만드는 로봇, 그리고 현대차가 만드는 로봇, 얘네가 다 표준 하나 없이 다르다고 하면 누구는 이 로봇을 사서 쓰고 누구는 이 로봇에서 못 쓰고 이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 표준을 만들어서 모든 로봇 회사가 같은 표준을 가지고 따를 수 있게 하는 그러한 글로벌 룰입니다. 지금 모든 로봇 기업들이 이 표준안이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표준이 명확히 제시가 돼야만 그 로봇 표준에 맞춘 규격으로 만들어서 바로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게 시작이 된다라고 하면 실제로 이번 하반기부터는 진짜로 대규모 공급에 대한 준비가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큰 두 가지 노란봉투법에 의해서 이제 사람에서 로봇으로 옮겨가고 있고 진짜 로봇으로 대체할 표준 안전 규정까지 나온 상황에서 현대오토에버의 역할이 뭔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우리 현대오토에버는 다들 아시다시피 단순한 IT 외주 회사가 이제 아니죠.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공정 자동화 시스템, 또 이 로봇의 제어, 운영, 이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그리고 클라우드 기반의 제조 IT, 현대차 그룹의 자동화 전환을 실제로 구현하는 이 핵심 축 중에 하나인데요. 앞으로 사람이 빠지고 로봇이 들어오는 그 자리, 그리고 로봇이 들어오는 자리에서 로봇이 움직이게 하는 시스템이 바로 이 현대오토에버의 핵심 영역이기 때문에 점점 더 이 현대차 그룹에서 현대오토에버의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고 그 중요도가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휴가 지난 이후에 상반기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저러한 법안들, 국제 표준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해당 박스권 혹은 노조의 심각한 반발에 의해서 그러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해당 박스를 잠깐 깰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중장기적으로는 현대오토웨버의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 안에서 이러한 변동폭들이 있겠지만 우리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주가 이 상태에서 45만원 부근에서는 일부 비중을 정리한 이후에 다시 바닥을 찍었을 때 산다거나 혹은 깨고 내려왔을 때부터 다시 분할 매수로 가져가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갖고 계시는 상황에서 해당 박스를 뚫을 때 그때는 다시 돌파 매수로 들어가도 충분히 괜찮기 때문에 이후에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잘 파악하면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연휴 5일 정도 되는 꽤 긴 시간을 가지실 텐데 이번 연휴 동안 시장에서 한 발짝 떨어져서 우리 여러분들이 현대오토웨버를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이 연휴가 끝났을 때 내가 왜 이 종목을 투자해야 하고 어디서 사면 좋을지 그리고 어디에서 비중을 줄였다가 다시 남으면 좋을지 이런 점들을 좀 오늘 내용을 토대로 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동안 지루한 시장이 계속될 수 있지만 그 이후에 준비된 자들에게는 또 엄청난 수익률을 선물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서 이번 연휴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구독만이라도 꼭 부탁드리면서 우리 여러분들 긴 연휴 기간 동안 계속해서 바뀌는 시장 상황들이 있으면 제가 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